이 작품이 201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었던 작품입니다. 이거 예? 시작가 80억이요? 일본의 유명 컬렉터였었던 한 사람의 소장품을 한국으로 이번에 환수하여 이번 경매에 이렇게 나 이상한가 봐요. 나 코털, 깃털 이런 게 왜 보이지? 코털, 깃털 때문에 더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그 신선의 경지에 오른 분이시라야 지금 이런 코털, 깃털 이런 게. 오랜만에 경매 나왔습니다. 마이아트 옥션의 12월 경매. 왜 왔냐? 김환기의 작품. 김환기의 이런 전면 점화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제목을 읽는 법 내가 얘기해드렸지. 2-5-73 샵 313 73년 5월 2일에 작업을 시작한 점화 중에서는 313번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김환기 작가가 작품을 제작할 때부터 녹색 음영이라는 섀도우 그린 그런 작품 제목을 정해놓은 채 제작하셨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남다릅니다. 김환기 작가님 늘 일기를 쓰고 에세이를 쓰셨는데 김환기 작가가 이 그림을 5월 2일에 그리기 시작했고 5월 7일 일기에 그림을 드디어 완성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이라고 썼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김환기 작품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고 마치 먹이 화선지에서 번지는 것처럼 번지는 효과를 기다렸다가 또 찍고 반복해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테두리까지 둘러서 보고 싶은 사람의 눈동자라는 얘기도 했었을 정도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하얀 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의 배치에 나름의 또 긴장감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흰 선을 그린 줄 알았지? 이건 그린 게 아니라 그리지 않고 비운 자리. 그래서 한국의 그림들이 갖는 여백의 미를 요 김환기의 점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우더라도 이걸 이렇게 곡선과 직선을 동심원들의 조화를 다 고려.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섀도우 오브 그린이라는 부제를 붙이셨는데 그냥 초록색은 아니죠. 그냥 파란색도 아니다. 보라색도 섞여 있고 그 오묘한 색감도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얼마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얼마인지 알면 내가 살라고.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봤어요. 이거 예? 시작가 80억이요? 이 작품이 201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었던 작품입니다. 그때 시작가가 이제 80만 불에 시작했는데 낙찰이 120만 달러. 120만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경매사님? 16억. 그래, 16억. 그 당시 2011년 3월에 120만 달러에 낙찰이 됐고 거기에 수수료까지 붙어서 실제 거래된 가격은 한 18억 정도. 근데 그게 언제냐고? 2011년. 2011년까지만 해도 김환기와 한국의 1970년대 단색화에 대한 가격이 글로벌 마켓에서 평가받기 이전이어서 마치 한국의 현재 고미술품처럼 좀 평가절하되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작품 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김환기를 비롯한 1970년대 단색화들은 보통 경매에서 100배까지도 가격이 상승했었고 그 바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환기 작품이 47억, 54억, 63억, 85억, 132억 기로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이 나왔으니까 시작가는 80억 정도. 근데 80억 가치는 충분할 것 같아요. 어머! 경매사님 여기 와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정민 경매사님이십니다. 마이아트 옥션의 대표 경매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작품은 꼭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곳에 묵죽도가 그려져 있는데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을 흔히 대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묵죽도에 보면 새죽과 눈이 내리는 장면의 설죽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작품이 나왔어요. 이 눈이 내린 것 같은 표시는 금으로 되어 있는 금분당지라고 합니다. 그래, 금눈이네요, 금눈. 네. 그래서 예전에 이 당시에 19세기 중반 말에는 이런 금분당지가 아주 고급지라고 해서 수입했었던 작품이었고 추사 김정희가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봉 조일용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일본의 유명 컬렉터였었던 한 사람의 소장품을 한국으로 이번에 환수하여 이번 경매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게 됐어요. 문화유산 환수.
아주 오래전에 96년도에 나왔었던 전시 작품이었는데 흔히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도록에서만 보다가 실제 작품을 이번에 처음으로 본 학자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죠? 컨디션도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연담 김명국의 작품. 달마 대사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담 김명국이라고 하면 조선의 신필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작품은 또 재밌는 게 좀 우울한 듯 하면서도 아주 위험 있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서명이 취옹이에요. 술 취하셨나? 술 취해가지고 그렸다고 해서 취옹인데 연담 김명국은 항상 신필을 보일 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에서 일필힐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작품 또한 아까 우봉 조일용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본에서 환수되어서 한국에 처음으로 공개된 작품이고 당시 전시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혔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검은색 하나로만 그림을 그렸는데도 그게 녹목, 단목, 그러니까 옅은 먹선으로 이렇게 다크서클도 그리고 짙은 먹으로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그런 먹의 짙음과 옅음의 그 농담을 변화를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고 나 이상한가 봐요. 나 코털, 귀털 이런 게 왜 보이지? 코털, 귀털 때문에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그 신선의 경지에 오른 분이시라야 지금 이런 코털, 이 귀털 저걸 누가 그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거장은 뭐가 달라도 달라. 조선통신사로 갔을 때 연담 김명국의 작품을 받으려고 정말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그림만 그려달라고 했을 때 술 딱 먹고 쫙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였던 작품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에요. 단원 김홍도의 유한도라고 기러기들이 날아가고 앉아있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놀 유자에 기러기 안자. 그러다 보니까 단원 김홍도는 수지법이라든지 그런 면이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수지법을 하다 보니까 그 필로만으로도 아 단원의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원 김홍도는 원근의 표현을 상당히 잘했었는데 앞에 있는 기러기부터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까지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상당히 잘 그렸고 상단에 보시면 저게 무슨 채야? 그런데 단원이 글씨를 쓰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림까지 시서화가 합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지법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보통은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리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보여. 네. 그래서 그 필이 상당히 좀 다르다. 눈썹이요? 아니 마스카라 올리듯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단원이 기원 유한지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유한지가 쓴 글씨체를 당시 1700년대 후반 정도에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글씨체를 본인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나오는 그 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서도 아니고 기원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멋쟁이에요. 예뻐요. 또 우리 보러 가요. 전 사실 이런 것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 재밌죠? 네,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매화 초옥도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 것도 예뻐요. 이 작품은 소치허련의 작품인데 이 소치허련의 화첩이 총 16포국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소치는 19세기 중반에서 말까지도 활동을 하면서 추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씨도 상당히 잘 썼고요. 추사체도 아주 훌륭하게 잘 썼었고 지금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원래 만들어져 있는 첩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갑을 안 장갑 껴야 돼. 소치허련이 남도 문인화풍의 허씨 집안의 시작이신 거죠? 그렇죠. 네, 소치허련의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여러 폭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정말 도서화를 보면 이런 방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방하였다, 베껴 그렸다, 비슷하게 그렸다 연습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터디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를 소치허련의 필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죠. 요즘 필사 유행이잖아요. 누군가의 글을 뺏겨 쓰는 것처럼 방하는 거는 어떤 다른 분의 또 거장의 그림을 방하여 그림 밀면서 연습도 하고 또 그 거장을 뛰어넘어서 청출어람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저희는 고미술품들을 보면 가치 판단을 할 때 원 상태 그대로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러 폭의 작품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소장 가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 지금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매화와 초옥과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런 모습들의 구성이나 구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고, 소치혈원의 여러 가지 필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화첩이어서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일 겁니다. 매화 초옥도 같은 거는, 매화는 한겨울에도 맨 먼저 피는 꽃이고, 초가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은거하면서 그릴길을 하는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기다리는 건 사람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그림 너무 예쁘네요. 고흐도 그림 속에 그림을 그리잖아. 고흐도 탄기영감의 초상 그릴 때 탄기영감 뒤로 우키요에를 이렇게 깔았었잖아. 이 책가도라는 그림 자체가 내 방에 있는 진짜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플렉스하는 그림인 거지. 나 요즘 최신 문물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 나 쫙 깔아놨거든,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사실 이 책가도인데, 여기 보면은 그림도 여기 들어있고, 이런 것들 일종의 보석류인 거잖아요. 산호 같은 거, 귀한 물건들, 그리고 귀한 책들, 이런 거는 이제 자식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과일들 이렇게 배치하고. 이 책가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조가 이제 책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책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궁중에서 사용하면서 민가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과일이나 기명이나 책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작품은 좀 특이하게 책이 더 많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절지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책이 정말로 더 주인공인 작품이에요. 그리고 해태라든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잘 그려져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그림 속에 그림들이 있고 글들이 써져 있고요. 이러면서 이 안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두는 거예요. 책가도에는 거의 작가가 없어요. 민가에서 활동했었던 작가들도 본인의 서명을 남겨놓지 않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런 글이나 편지 봉투라든지 그런 곳에 누군가에게 그려줬다는 식의 글이 써져 있거나 본인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기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 속에 내용이 있는데, 그 글 속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책가도 몰랐었어? 네. 진짜? 책가도란 말이지. 조선시대 왕을 상징하는 그림은 뭐? 1월 오봉도, 10,000원짜리 뒷면에, 세종대왕 뒷면에 있는 1월 오봉도가 임금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는데, 정조가 즉위하면서 1월 오봉도를 치워라, 새 그림을 갖다 깔겠다 해서 설치했던 어자 뒤에 놨던 그림이 책가도였는데, 그때 도화서 화원이면서 정조가 가장 아끼던 김홍도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책가도의 시작은 김홍도였다는 게 이제 거의 뭐 정설처럼 되어 있으나, 다만 아쉬운 것은 김홍도가 당시 그렸던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 전해지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화, 우리 고미술이라고 하면은 재미없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노노노노노. 책가도를 보고 나면 너무 재밌고, 이 숨어있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찾아서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